근데 이번에 또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제 개의 소리가 들려서 따라갔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건 하필 그 장소가 여자 탈의실이어서 아이고야. 그러니까 다행히 옷을 갈아입지는 않고 여자애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언니는 내 부모, 양 부모가 있더라도 언니는 부모의 공덕이 없는 사주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한 부모를 일찍 잃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거나 네. 양쪽 부모의 한 부모하고 살으라는 사주가 갖고 있고,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한 부모만 섬기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 사주 자체가 정말 많이 외로운 사주고 인복이 없어요. 네. 인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고, 아까 친구보다 무당감은 오리지널 언니야. 저요? 네. 왜 무당감이 언니냐면 이 사주는요. 네. 하늘에서 정말 선택한 그 제자감이라는 거야. 왜? 나는 꿈을 꿔도 꿈이 안 꿔지고 뭐 몸으로 지기를 받아도 지기를 안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언니는 오리지널 무당의 사주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니 삶이 평탄치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직업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네. 직업이 없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남 밑에 가서 그러니까 윗상사가 나한테 이거를 하세요 저거를 하라고 그 꼬라지 때문에 남 밑에 가서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네. 또한 내 일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 성격이 정말 미안해 지랄 같거든. 네. 정말 유별나거든. 그리고 남 말을 절대로 듣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이게 맞다라면 그걸 끝까지 해야 되고,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무슨 짓거리를 해서라도 나는 그걸 가져야 돼. 네. 그만큼의 성격이 지랄 같거든. 네. 그래서 내 주위에 친구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주위에 많은 인맥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언니는 내 외로움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집과 고집이 너무 강해.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근데 언니는 차라리 내가 쇳소리가 나는 직업과 아니면 정말 나라의 갈록이 높은 높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풀어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온 가정이 그냥 평범해. 평범하기 때문에 내 직업을 선택을 못한 거예요. 차라리 내 성격이 유별난 거에 그대로 내가 그냥 뭐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선 그냥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맨날 내가 내 직업을 뭐를 해야 되나 한탄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손끝에 재주를 갖다 풀어먹고 사시지.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끝에 재주를 갖다 풀어먹고 살지. 저는 재주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 남들처럼 머릿속에 지식과 기술과 손끝의 기술로 내가 뭘 배웠더라면 상관이 없어. 그걸 갖다가 몸은 돼도 풀어먹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고선 내가 그냥 그때 상황에 벌어지는 내 직업을 그냥 선택을 해서 벌어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상황에 맞게. 그리고 언니는 어린 나이에 네. 젊었을 때부터 이미 내가 신랑과의 빠이빠이 작별 인사를 했어야 돼요. 사별을 하던 가던. 재혼하고 지금 재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별을 하던 네. 그냥 빠이빠이를 하던 젊은 나이부터 언니는 그렇게 살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재혼짜리도 그게 그렇게 나한테는 웃음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언니가 많이 외로움이 들어올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3년 전 그 무렵부터 언니는 소가리를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네. 들어온 사람으로 인해서 소가리하고 나간 사람으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고. 그게 뭔 말인지 알아? 모르겠어요. 잘 그거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누가 3년 전부터 바깥으로 맴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 좀 속썩이긴 했고 맴도는 거야. 저는 애가 좀 3명이라 다 머리가 아파요 저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점을 좀 보는 거는 애매하기는 한데 이 아이가 공부의 펜을 놨어요. 맞아요. 펜을 놨어요. 3년 전부터요. 3년 전부터 엄마한테는 표시를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숫자, 펜, 놀이, 공부 그거를 놓았다고. 그리고 바깥으로 자꾸 맴돌려고 한다고. 예. 바깥으로 자꾸 맴돌고 그거를 자꾸 못하게 하면 이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적응 잘해요. 예, 별로. 왜냐하면 학교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일이 분명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하자면 작년 재작년에 쇠고랑 안 차고 있는 게 감사한 거야. 네. 쇠고랑 차야 된다고.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면 이 아이가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합의를 봤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들어갔다 나온 건 맞죠.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건 맞죠. 그냥 교육만 받고 그게 그거지. 어쨌든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아이는 벌써 들어갔어야 맞아요. 돼요. 네.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자꾸 뭐를 훔치는 게 보이는 건 뭘까? 아이를 때리는 걸로 들어오고 훔치는 걸로 들어오고. 때리고 훔치는 거는 없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 지나면 그것까지 들어와요. 그래요. 때리. 이 아이가 되게 난폭해져 있어요. 난폭해져 있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10살, 8살 그 무렵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10살? 8살. 저희가 이사 오면서 전학을 왔죠. 근데 이제 전학 오기 전에 그 9명 정도 되는 애들한테 좀 괴롭힘을, 그러니까 어떤 애가 시켜서 나랑 친했던 친구가 나를 때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그걸 보고 이제 학폭위를 제가 한번 연 적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학을 왔는데 별로,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때가 코로나라서 그 애들이 뭐 징계를 받거나 그것도 별로 없었고 서면으로만 사과를 받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8살 때부터 이 아이는 학교 적응을 못했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 그러면서 전학을 한 것도 한 거지만 이 아이가 공부의 끈 자체가 없어요. AD가 있어요. 틱도 있고 심해요. 그래서 지금 좀 약간 특수반에도 있고 본반에도 있고 학교 적응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그러니까 어디 이제 들어갈 뻔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때 세대 때는 뭐 여자애들 아이스케이트 뭐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죠. 근데 그거를 당한 여자 이제 동생의 아버지가 형사여서 근데 애기가 일이 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AD가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 등급은 안 받았지만 그게 있다. 이렇게 해서 어필을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합의를 볼 때 너무 큰 금액을 제시를 해서 합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민사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제 강제 전학을 가게 됐죠. 이제 특수반인 경우에 이런 경우 처음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되돌아온다면 다시 돈을 더 내라. 이 조건으로 되돌아올 수도 없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바로 앞에 학교인데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제가 매일 등하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어쨌든 잠깐 이제 한 달 다녔어요. 이제 6학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중학교를 새로 입학을 했을 거잖아요. 작년에도 괜찮았어요. 학교 적응을 못한 건 있어요. 안 간다 막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올해 제가 그러니까 고민이 돼서 이제 친구가 간다고 왔던 건 사춘기가 오긴 왔어요. 근데 이제 적응 못할 거예요. 많이 지능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멀쩡해 보여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어리기도 하고 이제 성적인 문제가 예민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요번에 또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제 개의 소리가 들려서 따라갔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건 하필 그 장소가 여자 탈의실이어서 아이고야. 그러니까 다행히 옷을 갈아입지는 않고 여자애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왜냐면 얘는 이제 조금 일반적인 아이랑 다르니까. 근데 요즘에 조금 원래 되게 맞아요. 엄마 바락인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지금 갑자기 변했거든요. 아이고 큰일이네. 이 아이는 글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언니는 돈을 많이 까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정말 무당의 사주들은 내가 액땜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 내 주위에서 그냥 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줘요.
그리고 내가 삶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언니가 정말 재미라는 걸 못 느끼고 삶이라는 게 네. 그렇다고 해서 신랑을 느껴보면 신랑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 혼자 그걸 다 이렇게 막아가야 되고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너무나도 지쳐버렸어요. 네. 지쳐버렸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날까지 살아온 게 용할 정도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평범한 아줌마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아줌마라서 뭐가 걱정이냐라고 하겠지만 이 사주 자체에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살 수가 없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는 가슴 아픈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개명도 했어요. 심지어 이번에. 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하는 게 어떤 보살님이 괜찮을 것 같다. 아니 해서. 아무 의미도 없고 계명 자체가 의미가 없고 언니는 언니가 태어나면서 언니는 이미 방울부채를 갖고 태어났어. 아,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뭐냐 무당의 완전히 그냥 오리지널 무당의 사주감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언니는 지금까지 그냥 뭐 직장 없이 내가 성격이 지랄 같으니까 남 밑에서 못하고 사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어. 왜? 내 몸은 멀쩡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진짜 맘먹고 일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남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내 가슴앓이 소가리를 언니는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벌을 준 언니의 팔자다. 정말로. 그래서 언니는 많이 소가리를 할 거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 아이가 올해 내년에는 진짜 큰 간제가 들어오는 시기가 들어오면서 고등학교는 조금 진짜 특수반을 언니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졸업하지 일반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졸업을 하지는 못할 일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아이 말고 또 가슴 아픈 아이가 또 있다는데 다 똑같아요. 그냥 둘째도 누가 방에서 안 나와. 둘째. 걔 방에서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둘째도. 이 아이가 우울증이 와 있는 거 알아요? 약 먹고 있어요. 아, 언니는 심각하다. 네,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래도. 근데 언니네는 이사를 잘못을 했어. 언니네는 이사를 잘못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도 그렇지만 언니네 신랑은 신랑대로 등을 지고 있고 언니는 언니 혼자대로 나 힘들다고 울고 있는 격이고 애들은 애들대로 다 하나같이 언니들한테 불만이 많고 아이가 많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영으로 봤을 때는 애 아빠가 절대로 손을 댈 아이는 저거 애 아빠가 아니거든요. 아이를 때리거나. 그러니까 손을 댈 아이 아빠는 아니거든요. 못 때려요.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 근데 왜 이 언어적으로 애들을 왜 때린다라는 느낌이 들지? 언어적으로 절대로 내가 영으로 봤을 때는 애 아빠가 손대고 그러고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언어적으로 안 친해요, 아빠랑.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안 친하고 너무 지밖에 모르는 아빠야. 자기밖에 몰라요. 그 지밖에 모르는 아빠야. 자기 중심적. 이 신랑 바깥에 가서 뻘짓거리 안 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 신랑은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어요.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가서 언니 말고도 다른 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언니한테 들켜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요 들켜도 그거 어쩌라고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는 이 남자하고 왜 결혼했어? 결혼하지 말지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차라리 언니 인생이 그래도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만큼. 근데 언니는 이 남자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언니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언니가 간 게 언니 잘못이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이 사람은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런 거에 많이 힘들고 지쳤을 것이고 내 아이들 케어하는 거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지쳤을 거야. 차라리 언니 있잖아 골프 그거 있잖아 공 치러 다니는데 거기 그런 일을 좀 해보지 그랬어. 캐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언니 답답함이 없었을 텐데 언니 그리고 또 서비스업 쪽으로 만약에 잘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직업에 맞지 않는 거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답답함이 들어온 거야. 근데 아이는 간제가 또 들어와요. 아이는 지금 4월이 되잖아. 올해 가을에 또 들어오고 내년에는 진짜 큰 간제가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미리 막아가세요.